저 같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딱 3달만 살아도 미국에 돌아가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한국에 이게 아니면 도저히 살기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자주 다니는 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해 부러운 것 중에서 항상 꼭 나오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몰랐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온 짐 샤워.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부러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 깨끗한 수돗물이라든가 뭐 대중교통 같은 것들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뻔한 것들이라 이젠 잘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찐으로 미국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제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눌러달라고 안 해도 잘 눌러주셔서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 안 해도 되죠.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훨씬 좋다고 느끼는 첫 번째는 바로 택시예요. 택시? 한국에서는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한국의 택시를 좋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뭐 이미 최고로 유명한데 실제로 택시가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친절한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택시 기사님들을 정말 친절하다고 느끼거든요. 미국에서 이 영상이 최근에 바이럴이 됐는데 옆 차랑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욕을 막 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충격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욕을 하지 마세요, 이 개새끼야. 뭐갔다가 죄송합니다. 미친. 너나잖아, 이 새끼야. 다 그냥 미친. 뭔가 웃기지 않나요? 옆 차랑 감정적으로 막 싸우고 계신데 손님한테는 죄송하다고 깍듯하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뭔가 웃기면서 동시에 감동적이에요. 미국에서도 택시 기사님이 옆 차랑 싸우는 일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미국에는 택시라는 게 별로 없고 우버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우버는 정말 평판이 좋지 않아요. 기사분들이 너무 말을 많이 걸고요. 진짜 손님의 집안일까지 다 물어볼 정도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우버 택시를 타고 제가 맥도날드를 가잖아요. 그러면 맥도날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말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면서 샐러드 바로 데려가면서 목적지를 바꾸는 택시 기사들이 있을 정도예요. 미국에서 우버 택시 기사에 대한 악명은 미국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택시 기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딱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너무 친절하신데 말을 많이 걸지 않으세요. 특히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택시에 타면 신기해서 말을 더 많이 거실 수도 있는데 불편해할까봐 말을 잘 걸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말을 잘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시 기사님은 절대로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손님이 독일에서 온 사람이면 독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요. 제 친구 중에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 택시에서 기사님이 어릴 때 차봄이라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독일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다면서 독일 축구가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기사분들을 2분이나 마주쳤다고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손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기사분들이 절대 사기를 치지 않아요. 미터기를 키는 택시 사업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외국인한테요. 그런데 한국 택시 기사님들은 절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택시 기사님에게 사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택시 기사님들이 사기를 친다는 글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사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사님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가끔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영어 연습하려고 영어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청 큰 특징이 하나 있으신데 택시가 대부분 지역에 속해 있어서 택시 기사분들이 길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태국에 놀러 갔을 때는 기사분들이 길을 알고 있으면서 삥 돌아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국 택시 기사분들은 절대 사기를 잘 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국 택시에서 냄새가 잘 안 나요. 외국 우버나 다른 택시들을 보면 정말 택시 상태가 심각한 곳이 많아요. 일본의 택시가 그런데요. 일본 택시는 대부분 차가 정말 오래됐고 차에서 좋지 않은 썩은 냄새가 나는 택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한국보다 택시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평생 동안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택시 요즘에는 막 모니터도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가 뭔가 미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택시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택시가 정말 최고로 좋아요.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공 와이파이예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살면 사실상 통신비를 안 내고 살아도 될 정도라는 거 아세요? 이거 좀 과장이긴 한데 그렇게 심한 과장은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깔려 있다는 사실 모르시죠? 서울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정말 많이 있어요. 원래 인터넷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지역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긴 그냥 청계천인데요. 청계천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다는 건 상상도 안 될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청계천에 보시면 이렇게 서울이라고 써 있고 와이파이가 사용이 가능해요. 심지어 공짜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속도예요. 보시면 2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거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속도예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 정도 와이파이를 쓰려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진짜 프리미엄 그 자체인 말도 안 되는 부자용 인터넷 속도예요. 물론 한국에서 저 정도 속도는 빠른 편에도 속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 한국 인터넷 속도가 다 빠른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와이파이가 저렇게 빠른 건 정말 놀라운 거죠. 사실 저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실제로 저렇게 공짜 와이파이가 서울 길거리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SNS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공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심지어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지원해요. 버스에서 말이죠. 이거 말하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아마 버스랑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나라는 정말이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서 외국 사람들도 영상 많이 찍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예요. 지하철은 600mbps를 지원하는데 이건 해외에서 10만 원 내도 이 정도 나오는 인터넷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속도의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런 인터넷 속도를 지하철에서 공짜로 지원합니다. 이거 미쳤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공짜 와이파이에 대해 한국인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인 대부분이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핸드폰 이미 와이파이 없이도 빠르니까요. 사실 저런 무료 와이파이는 외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셀룰라가 달리지 않은 아이패드 같은 것을 지하철에서 쓰려면 필요하겠죠. 그만큼 한국의 그 통신 복지는 정말 미쳤습니다. 네. 한국이 괜히 인터넷이 가장 좋은 나라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니에요. 미국 영화를 보면 항상 클리셰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공포 영화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요. 살인마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항상 신호가 잡히지 않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인터넷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살인마가 주인공을 죽이게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정말 클래식한 클리셰죠. 그런데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일단 한국 전 지역에서 신호가 다 잘 터지고 거기에 더해서 공짜 와이파이가 쫙 깔려 있으니까 신호 안 터져서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공포 영화 볼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 한국 사람만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인이 한국에 정말 그리워하는 것 바로 별로 없는 자판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에는 자판기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자판기가 진짜 많이 있고 특히 자판기에서 파는 게 정말 많거든요. 자판기에서 과일도 뽑아 먹을 수 있고 자판기에서 파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한국에 비하면. 응? 그럼 미국이 좋은 건데 왜 한국이 부럽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한국이 부러운 건 맞습니다. 미국에 자판기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판기밖에 못 쓰는 현실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주변에 없다는 소리죠. 미국 사람들도 자판기 안 쓰고 편의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편의점 무슨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냥 주변에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거죠. 미국은 정말 자판기 세상이에요. 자판기가 주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자판기 사업이 노후 수입원으로 뜨고 있거든요. 어차피 미국에는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 편의점 하나 차리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고 차렸다고 해도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국 편의점은 위험하기로 유명해서 다들 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죠. 그런데 자판기는 위험할 게 없잖아요. 위험해봤자 그냥 누가 유리를 부수고 음식을 뺏어가는 것 뿐인데 그 정도는 솔직히 편의점에서 강도당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은퇴를 하고 자판기 설치를 하고 다니는 노후 직업이 인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에는 편의점보다 자판기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는 자판기가 필요가 없죠. 그냥 편의점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면 또 자판기 쓰는 인생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는 순간이죠. 특히 자판기 인생은 회사 다니거나 이럴 때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과자 하나만 먹고 식사를 때우기도 하는데 자판기에서 파는 과자로 식사 때워버리는 게 참 속상해요. 한국에서는 최소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라도 먹었는데 미국에서 다시 과자로 식사를 때우는 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산불이 크게 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LA 와일드 불 관련 영상을 만들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모두 괜찮으신가요? 다들 정말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지만 모두가 안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버드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을 찾는 횟수가 몇 배나 뛰어 올랐다고 해요.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걱정인 수준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 많겠지만 사람만 있어 주시면 정말 제가 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순간이 또 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산불도 정말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비가 진짜 펑펑 와서 불이 다 꺼지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